2000년 12월 30일 밤, 일본 도쿄 세타가야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본 현대사상 가장 잔혹한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야자와 미키오, 그의 아내 야스코, 그리고 딸 리나, 아들 레이, 한 가족이 모두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뿐 아니라 범인이 남긴 대량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오전 10시 55분경 야스코의 어머니 하루코 씨가 딸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인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미야자와 가족이 모두 살해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하루코 씨의 신고로 경찰이 오전 11시 6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의 집은 공원 개발로 인해 인근 3가구 중 2가구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미야자와 가족의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인적이 드물고 외부의 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욕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살해되었습니다. 1층 거실 근처에서 발견된 미키오는 심한 저항 흔적과 함께 복부와 얼굴 부위에 78차례 칼에 찔린 상처를 입고 사망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는 아내 야스코와 딸 리나가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에 있던 6세 아들 레이는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도중 칼이 부러지자 부엌에서 새로운 칼을 꺼내 사용했으며 가족이 잠든 상태에서 한 명씩 살해한 뒤 마지막에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미키오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손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이후 피해자 집 욕실에서 상처를 씻고 생리대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최소 3시간 이상 현장에 머물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살인을 마친 뒤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해 연극단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새로운 폴더를 생성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을 4개 먹었고 생리대를 꺼내 상처를 감쌌습니다. 피해자 집의 거실에는 누워있던 자국이 있었으며 이로 미루어 범인이 범행 후 일정 시간 잠을 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서류, 지갑, 학습 자료 등 여러 물건을 욕조에 던져 넣었으며 피해자 가족의 옷가지나 컴퓨터 주변 서류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품은 거의 훔쳐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단순한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범인이 너무 많은 증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유니클로 점퍼, 레글런 맨투맨, 힙색, 스카프, 그리고 슬레진저 운동화 한 켤레가 모두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슬레진저 운동화는 한국산으로 일본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었으며 사이즈도 특이했습니다. 범인의 혈액형은 A형으로 밝혀졌고 지문 또한 명확히 남아있었습니다. 왼손 엄지의 지문은 피그노 스월이라 불리는 희귀한 패턴으로 일본 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범인의 DNA 분석 결과 북에는 동아시아 계통, 목에는 남유럽 계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인 단독 혈통과는 다른 혼합형 DNA였으며 국제 혼혈도는 외국 체류 경험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단서는 범인의 힙색 속에 들어있던 모래였습니다. 그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 에드워즈 공군기지 주변에서 발견되는 종류와 동일했으며 일부는 일본 요코스카 근처의 미우라, 반도의 모래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범인이 미군 관계자거나 미군 기지에 출입한 적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증거를 종합하여 범인의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남성, 신장 약 170cm, 마른 체형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15세에서 24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술과 담배,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범행 전후의 행동에서 일본식 생활 습관을 보였지만 동시에 외국에서 자란 듯한 특이한 생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해 후에도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분노 범죄라기보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한 냉정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응급처치 방식이 군대식이었고 힙색 속 물건 구성이 야외 활동 중심이었기에 군사적 훈련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여러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 단순 강도 살인. 초기에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추정되었으나 금품을 훔치지 않았고 현장에 장시간 머물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설, 청소년 복수. 가족이 근처 스케이트보드 파크의 소음 문제로 지역 청소년들과 마찰을 일었다는 점에서 복수심을 품은 청소년의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범인의 복장, 향수, 물품에서 젊은 세대의 특성이 나타났지만 DNA 대조 결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어 배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청부살인. 가족이 거주하던 부지가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 이주 문제와 연관된 청부살인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행동 패턴이 금전적 목적과 맞지 않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번째 가설, 미군의 범행. 가장 유력한 가설로 범인의 DNA, 소지품, 모래, 응급처치 방식이 미군 기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 근처의 요코타 미군 기지와 모래, 성분이 일치했고 일부 증거는 미국 서부 공군 기지와의 연관성을 암시했습니다. 범인이 미군 관계자 혹은 미군 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미군 측으로부터 DNA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경시청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약 28만 건이 넘는 제보를 수집했으며 수사 인력만 25년간 수천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는 명확히 확보되어 있지만 일본 법상 개인의 인종적 배경 추적을 위해 DNA를 해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나 외국인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타가야 사건은 일본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살인율이 낮은 국가이지만 이 사건은 치밀하면서도 잔혹한 범행, 그리고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건 현장은 이후 기념관처럼 보존되었으며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시민과 경찰이 함께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세타가야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DNA를 보관 중이며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세타가야 가족 살인 사건은 가장 많은 단서를 남기고도 영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불립니다. 범인은 현장의 DNA, 지문, 의류, 신발, 음식 흔적까지 모두 남겼지만 마치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흔적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수사 사상 가장 이상하고 섬뜩한 범죄로 남아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과 일본 사회는 지금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